축구계의 비밀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선두팀 토트넘 핫스퍼가 주목할 만한 전략적 움직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뛸헨글라드바흐에서 활약 중인 일본에 떠오르는 스타 코 이타쿠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 비밀리에 유지되었으나 영국의 유명한 스포츠 미디어 팀토크에 의해 한국 시간으로 13일에 갑자기 공개되었습니다. 소수만이 알고 있는 독점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이타쿠라를 영입하여 팀의 수비를 강화하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팀의 주요 수비수 미키 반데어벤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장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포스테코글루가 이타쿠라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셀틱을 이끌던 시절, 그는 이타쿠라를 팀에 영입하려고 한두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의 샬케 04에서 뛰던 이타쿠라는 셀틱 대신 뛸헨글라드바흐로 이적을 결정하며 그의 커리어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한순간에 붕괴된 상태이다. 지난 7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퇴장당하였고 미키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였다. 팀의 수비 선수가 대체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토트넘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다. 체육대회가 곧바로 이어진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가 중앙 수비를 담당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원래 왼쪽 풀백 선수이며 다이어는 시즌 초반에는 별 주목받지 못하다가 첼시전에서 급선무로 출전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는 울버햄튼과의 경기가 이 시즌에서 두 번째 출전이었다.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패하였고 울버햄튼과의 경기 역시 1대2로 패하였다. 앞선 10경기에서 8승 2무라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토트넘이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패해 리그 4위로 내려앉았다. 시즌의 시작부터 10경기 동안 9점밖에 실지 않았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는 총 6점을 허용하였다. 이타쿠라 코는 1997년 태어난 일본의 수비수이다. 그의 신장은 186cm로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제1리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프로로 데뷔하여 베갈타 센다이를 거쳐 2019년에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 이타쿠라의 현계약 체제하에 있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이다. 그러나 그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즉시 네덜란드의 흐로닝언으로 임대 이적하였다. 이후에는 샬케로 임대 이적하였다가 2022년부터 현재 소속인 뛸헨글라드바흐에서 활동하고 있다. 뛸헨글라드바흐에서의 첫 시즌에는 리그에서 총 24경기에 출전하여 2개의 도움을 주었고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7게임에서 2골을 넣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딩이 그의 강점이다. 또한 그는 일본의 축구 대표팀의 중심 선수이기도 하다. 2019년에 처음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A매치에서 총 22경기에 출전하였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열린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주장으로 활동하였다. VAR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프리미어리그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축구계는 VAR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VAR은 축구 경기의 규칙과 판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리그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AR은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판정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클럽들은 VAR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실망할 때도 많다. 특히 PL은 VAR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리그다. 파울이나 득점 상황에서 VAR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심이 VAR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주심의 결정은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리그의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주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영국 더 선은 VAR 없이 이번 시즌 PL의 12경기 결과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 PL 순위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 핫스퍼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브라이튼, 스트햄 유나이티드, 첼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1위에서 발생했다. 현재 4위인 토트넘이 VAR 없이 경기를 치렀다면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경기 무패 행진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선은 토트넘은 리버풀전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이 잘못되었고 아스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VAR 없었다면 현재 PL 1위는 맨시티가 아닌 토트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1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맨시티,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의 순위가 하락했다. 현재 리버풀과 아스널의 승점이 동일하지만 더 선이 공개한 가상 순위에서는 맨시티와 아스널이 승점 동률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5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더 선은 VAR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팅엄 포레스트였다고 밝혔다. 아스널과 첼시는 VAR로 인해 3번의 수혜를 받았지만 반면에 그들은 VAR로 인해 3번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VAR의 도입이 어떻게 경기 결과와 리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손흥민, 영국 축구 분석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장식한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이는 무패를 기록한 축구의 전설들과 동등한 찬사이다. 영국 선동 주요 매체들이 축구 선수 손흥민을 적극적으로 사디오 마네, 로베르 피레스와 같은 윙어들과 병행해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 퍼 매시즈은 축구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최고의 윙어 3명 중 1명이라면 마네, 손흥민 그리고 피레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세 선수는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 등의 클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들이다. 마네와 손흥민은 최근 수년간 그들의 탁월한 측면 공격 능력으로 명성을 다지고 있고 피레스는 윙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트렌드를 제시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이들을 언급하였다. 분석가들은 세 선수 중 어느 선수가 가장 뛰어난 윙어인지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윙어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드리블에 있어서는 피레스가 가장 최적의 성과를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체는 피레스의 드리블이 남다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매혹적인 기술 때문이었다. 피레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신체 능력을 멋지게 조합해 수비수들을 손쉽게 제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레스는 현대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처럼 강력한 소유권을 유지했다. 그와 비교되는 마네와 손흥민은 놀라우리만큼 빠른 속도로 공격을 구사하는데 그들의 특기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패스 능력에 대해서도 피레스가 마네와 손흥민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0미닛 퍼 매시즈은 피레스는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플레이에서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다. 피레스는 2001년 2월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상당히 높은 기록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네의 기회 창출 능력은 과소평가되었다. 그는 칭찬받아야 할 만한 선수이지만 여기서는 피레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라고 동시에 마네의 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슛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체는 피레스도 현재 활동했다면 그 역시 두 자릿수의 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다재다능한 양발을 활용해 다양한 위치에서 득점하는 데 있어 특히 유명하며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10년 동안 기대 득점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인 선수는 메시를 제외하고 손흥민뿐이었다라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마네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 매체는 마네의 빠른 발과 공간 활용 능력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총합해보면 피레스는 세 선수 중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